안녕하세요. 어제하고 오늘이 틀리죠? 어제 보신 점수가 아마 정상 점수일 거예요. 그게 정상 점수일 거고, 연습인지라 어려운 거죠? 지난주보다 평균이 1점이 떨어졌네요. 오늘 평균은 6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결론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푸신 거 40% 이하를 맞힌 문제 개수를 따져봤더니, 둘, 넷, 6개. 그러니까 40% 이하 맞춘 문제가 6개. 그럼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6개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근데 이제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시험 수준에 맞출 겁니다. 5주차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수준보다는 약간 어렵게 해갖고,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점수에서 내가 80점 이상을 득점해버리면,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다 끝나 있는 거고, 나머지 그 이하로 득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틀린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어디가 틀리는가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오늘 문제도 다른 학원에서 본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제가 조정을 했어요, 문제를. 약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덜 나왔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나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예요. 다 맞히셨죠? 1번은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최신 경향의 문제였어요. 1번 문제는 용어의 정의 단순형 판례를 섞어서 최신의 경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1번 문제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데 정답률이 1번부터 50%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1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볼까요? 중개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개는 중개사물에 대한 당사간의 매매기간,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자, 최근에 지금 경향인데 우리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간의 매매기간,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행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랬죠. 이걸 거꾸로 낸다고 그랬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최신 경향이 이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응용하여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이 그와 유사 지문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세무치고 통과하죠, 바로. 통과하면서 2번 지문. 분양대행은 중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 바로 나갔어야죠, 그냥. 우리 중개는 알선이죠. 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대행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래도 중개업이죠. 그래서 2번에 바로 정답 쳤어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쳤어야 되고요. 3번은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이해를 해주자고 그랬는데 우리 중개 업무는 상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다음 4번 지문은 기출지문이죠, 이거. 당사자 간의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최신 경향입니다.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되죠. 답을 4번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용어의 정의를. 다음 5번 지문입니다. 이 판례는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2번에 쳤어야 되는데, 우와, 50%나 틀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맞추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분양대행 컨설팅은 중개 아니죠. 다시는 틀리지 마시고요. 어디가 잘못되는 걸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잘못했는가를 꼭 기억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죠. 2번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역시 93%가 다 93% 다 맞추셨어요. 거의 다 맞추셨는데 용어의 정의, 정상적인 지문이죠. 이제 판례 태도를 묻는 건데 우리 중개 행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사회특림상 결정하죠. 맞고요. 2번 지문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유무역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소개했어요. 이거는 중개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3번 지문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진 행위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4번 지문이에요. 약속 요구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맞고요. 5번 지문입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물권이 포함되죠. 단 질권은 제외죠. 모든 담물권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질권은 제외다. 그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역시 문제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문제.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 이상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올해 가볍게 출제할 걸로 일단 보이고요. 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1번 지문 이제 알아봤습니다.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과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상 건물은 기둥이 있고 지붕도 있고 주벽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물이 안 됐습니다. 그럼 맞고요. 다음 금전채권은 중개사물이다. 최근에 나온 판례고 작년에 역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틀렸다는 거 아시고 장래에 건축될 건물입니다.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맞죠? 예, 이거는 분양권을 말하죠. 다음에 리얼지문 법정지상권이에요. 유치권입니다. 법정저당권 이거 모두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러므로 X.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었습니다. 반드시 맞히셨어야 되고 역시 거의 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맞히셨네요. 자, 그래서 중개사물에 관한 문제 판례 태도를 물어볼 건데 분명히 대토권은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 있고요. 입주권은 물어볼 일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권리금 이해해 주시고 분양권 이해해 주시고요. 금전채권 중개사물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 관련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올해 등록 기준을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문도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1번에 정답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갑군의 중개사무소 등록했는데 을군에 또 등록했어요. 이중 등록이죠. 등록 취소 필취예요. 바로 정답 쳤어야 됩니다. 1번에 바로 정답이고 2번 지문이에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 자격증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자격증사본은 우리 지정 신청할 때만 내죠. 그래서 다 직접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번 지문에서 참고해 주시는 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인상 개공의 소공이에요. 이자는 직원이냐라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직원이에요. 그러면 당의 개공이 업무정지 먹었어요. 그 직원인자에게는 업무정지 효과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이중소속을 푸른 거예요. 사직을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OX. 할 수 있죠. 얘는 영향이 없어요. 임원사원인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죠. 임원사원은 그대로 업무 효과가 미칩니다. 그러나 직원인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지문 역시 틀렸고요. 4번 임입니다. 등록통지 며칠 내야 되죠? 등록통지 7일 맞죠? 근데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증교부는 보증설정사항으로 확인하고 지첩시 교부하는 거죠. 등록통지만 며칠? 7일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 틀린 겁니다. 뭐 시험에 이 정도까지 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7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요. 등록 통지만 7일에 하고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러니까 7일에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겠어요. 이건 대여죠. 대여니까 등록 취소예요. 필취 사유에다 대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잘 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꼭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자, 그러나 4번 문제 60%밖에 못 맞췄습니다. 40%는 틀리셨어요. 역시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체크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답을 어디다 썼는가도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넘어가죠. 5번 문제 이제 점점 하향하기 시작하고 결격에서 무지하게 또 틀리셨는데 기억 지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알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의외로 많이 틀리셨네. 절반이 틀리셨는데 볼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이거 결격으로 등록 취소했죠. 그럼 결격으로 등록 취소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인 2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2년 지났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2년 지난 거예요. 다음 니은지문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을 받았어요. 그래도 결격 맞고요. 야가 가석방 됐습니다. 그럼 가석방 된 후 3년. 얘는 무조건 결격이죠. 가석방 기간이 더해져야 되니까. 근데 특별 사면을 받고 3년이 경과된 자라고 나오면 얘는 벗어났죠? 그러나 가석방 기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자. 결격이에요. 얘는 1년 더 지나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1년 더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 지문이에요. 여기에 뭐